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 중이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 이 살인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전담 수사팀에 따르면요, 최 씨의 범행 모방 범죄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에서 이 최윤종이라는 사람이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이 최윤종에게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 중에서 강간 살인의 혐의를 적용을 해서 지금 최윤종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최윤종 진술에 따르면 이 최윤종이 최근에 있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범행을 계획을 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윤종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이제 네. 성범죄 관련 기사를 보고 나서 이 범행부로부터 한 4개월 전에 그 이제 구입을 이제 그 흉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범행 도구를 이제 실제로 구입을 했던 것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차례 지금 범행 장소로 물색을 하면서 등산로를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탐방을 했다는 수십 겁니다. 번을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것은 이제 계획범죄다라고 이제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최윤종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5월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해서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이제 범행을 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네. 이것을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이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에 이제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하기로 이제 계획을 한 것인데 바로 이러한 계획이 이제 부산 돌려차기 범행을 보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승재현 박사님,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최윤종 핸드폰에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드러났다고 하던데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 그 단어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이제 저 CG에는 나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저 의미는 영어에 나와 있는 속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거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인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은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윤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사고방식 자체가 지적 결함은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적 결함이요? 예, 분명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상황적 인지는 분명히 있다. 근데 두 번째, 이거는 검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성적 왜곡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있어요. 성적으로 왜곡된 생각을 어떻게든지 풀어내려고 자기의 어떤 그 동기부여를 했는 듯한 모습이고 그 동기부여되었는 게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검찰도 그런 얘기합니다. 죄질에 상응한 반드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에도 하등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니까요. 최윤종 정말 그 피해자의 그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은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최윤종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드러난 모습 또 공분을 샀는데요. 당시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하게 대답 좀 하세요.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시사하겠습니다. 네, 말로는 죄송하다고 합니다. 우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드러난 사실을 보면은 수십 번 이곳을 돌면서 범행을 계획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승재현 박사님, 또 이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CPR을 하는 과정에서 이 범인이 옆에서 했던 발언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피해자가 생명이 진짜 위급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게 CPR이잖아요. 네. CPR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갈비뼈가 부러짐을 각오하고 심장에 마사지를 하는 그 절박한 순간인데 옆에 앉아서 이런 얘기했답니다. 나 목이 너무 마르다고. 나 갈증이 난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피해자에 대한 연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범행 수법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범행의 모방이 될까 봐 되게 조심스러운데 지금 두 가지잖아요. 분명히 그 흉기, 둔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 분명합니다. 네. 그 내려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니까 그 피해자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목을 한 3분 정도 졸라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거를 자기가 직접 했잖아요.
했는데 그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구급대원 옆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나갈 때 봤잖아요. 바깥에 기자들이 있으니까 우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자기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행동으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법원에서도 이런 어떤, 저는 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괴물에게 어떠한 개정의 여지도 없다는 걸 좀 확인하고 제대로 된 엄벌이 조금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여러 번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최 씨가 한 사건 보도된 걸 보고 뭔가 모방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신림동 사건도 또 다른 범죄, 뭔가 모방 범죄 트리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패널로 나오면서 우리 방송에 대해서 제가 쓴소리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보도를 할 때 좀 중립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패널로 나와서 이야기할 때 어떤 둔기라든가 장소라든가 범행의 어떤 수법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댓글을 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알길래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나오는데 그 얘기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언론의 보도의 준칙이고,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물론 불로우 처리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죠. 네. 어떻게 저 사람을 불로우 처리하느냐, 저 범행 당시에 저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모르게 하느냐 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우리는 괜찮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검찰에 나온 또 한 명의 사람 소식 준비했습니다.